한밤중에 병원 당직실에서 전화가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준우 박사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스트레스 많은 근무 시간 사이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시간의 흐름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 울렸다고 해서 그가 게으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전화기를 잡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졸린 듯했다. 듣고 있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응급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준우 선생님, 중증 전산증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즉시 졸음은 사라졌고 그의 몸 전체가 조여진 기타 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준우는 벌떡 일어나 의자에 걸려있던 블라우스를 움켜쥐고 당직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병원 복도를 달려갔는데 그의 신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는 한밤중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그 소리는 으스스한 침묵을 찢어놓았다. 이런 느낌은 그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다. 준우는 수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한밤중에 발생하는 응급 사례를 많이 목격했지만 전산증은 항상 가장 위험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증은 산모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준우는 바퀴가 도로에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병원 마당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재빨리 내려와 달려가며 소리쳤다. 임신 38주차 여성, 혈압 170/110,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준우 박사가 달려왔다. 들것 위에는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 몸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몸을 굽혀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더워요. 정말 더워요. 그녀는 눈을 떴고 동공이 확장되었으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님, 제 아이는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듣기 아프다. 준우는 소녀의 손을 꽉 쥐고 멍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넌 노력해야 해. 젊은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다. 마치 그녀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다시 고통이 밀려왔고 그녀는 가볍게 신음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준우는 돌아서서 소리쳤다. 지금 당장 수술실을 준비하세요. 마취과 소생팀을 빨리 불러요. 간호사들과 조산사들은 서둘러 흩어져 각자 자기 일을 한 뒤 수술실로 달려갔다. 병원의 하얀 공간에는 발소리, 휠체어 소리,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수술은 죽음과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재빨리 임산부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준우는 의료 기록을 재빨리 살펴볼 기회를 잡았다. 환자의 이름은 지은, 23세, 첫 아이를 임신 중, 심각한 병력은 없지만 임신 37주에 전산증이 발견되었다. 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전에는 건강이 정상이었던 어린 소녀였지만 전산증이 왜 그렇게 빨리 진행되었을까?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는 파일을 테이블에 던지고 돌아서서 재빨리 수술실로 들어갔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오직 하나, 어머니와 아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승무원은 위치에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달려와 준우 박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선생님, 마취 전에 뭔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준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는 거의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내 아이를 구해. 마지막 문장은 칼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준우 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말을 여러 어머니로부터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꽉 쥐는 것처럼 여전히 아팠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기는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취제의 효과로 잠이 들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진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수술실에서 수술등이 켜져 수술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젊은 어머니를 직접 비췄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승무원 모두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참았습니다. 준우 박사는 심호흡을 했다. 실수의 여지가 없었다. 이건 생사가 걸린 작업이에요. 그는 산모의 생명을 위해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해야 했습니다. 마취팀, 환자의 혈압은 어떻습니까? 아직 높은 수준이며 180 정도입니다. MC2 혈압약을 즉시 주사하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간호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전산증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임신, 합병증입니다. 준우 박사는 마스크를 높이 들어올리고 간호사가 멸균 장갑을 끼도록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메스, 빛 아래서 반짝이는 칼날. 그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칼에 베인 상처, 흰거즈에 피가 스며들었다. 절개 부위를 확장해 각 조직층을 분리합니다. 정맥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든 작업은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편차라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배달 도구를 준비하세요.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듯했다. 태아를 데려갈 순간만 남았다. 준우 의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수술실은 갑자기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준우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반사적으로 재빨리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신생아 소생팀에 넘겼다. 간호사가 아기에게 수건을 두르고 등을 두드려 호흡을 자극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우 의사는 간호사에게 즉시 흡입관을 삽입하고 호흡을 자극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간호사가 재빨리 뒤따랐다. 신생아과 의사가 아기의 호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우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하지만 그 순간 바람처럼 가볍고 숨결처럼 약한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침묵 속에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낸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눈은 아기에게 쏠렸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은 둥글고 검은 눈동자로 수술실의 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준호 박사는 깜짝 놀랐다. 그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소생술 의사는 재빨리 아기의 심박동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반사작용이 시작됩니다. 준호 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천천히 생겨나고 있었다. 아기가 처음부터 왜 울지 않았을까요?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기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출산과도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산모지은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아기는 모니터링을 위해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 의사는 수술 후 피곤해진 손을 씻고 장갑을 벗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울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아기가 눈을 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눈은 신생아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밝고 깊었는데 마치 아기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하고 살짝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생각으로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다독였다. 어쩌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의사의 직감, 특히 산부인과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사의 직감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 새벽에 준우는 임신한 지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준우 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썼다. 의사님, 제 아기는 괜찮아요. 준우는 의자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며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아기는 괜찮아요. 며칠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을 꽉 쥐었고 손가락이 떨렸다. 의사님, 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꿨어요. 준우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지은은 약간 당황한 후 주저하며 말했다. 저는 매우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아기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나를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준호 의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기가 뭐라고 했어? 지은은 가볍게 손을 꽉 쥐었고 눈은 약간 당황했다.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렸어요. 아주 멀리서 속삭임 같은 소리였어요. 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울음소리가 아닌, 웃음소리가 아닌 속삭임입니다. 그 소리는 당신과 당신의 수술팀이 수술실에서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가요? 준우는 지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살짝 웃었다. 아마 마취가 꿈에 영향을 준 거겠지? 좀 더 쉬어야 해. 아기를 계속 모니터링할게.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보고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했다. 준우는 일어나서 방을 나갔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도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면 왜 이런 느낌이 계속 그에게 달라붙어 놓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준우는 근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인큐베이터 옆에 간호사가 서서 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간호사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눈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이 아기가 다른 신생아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느 시점에서요? 간호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의사님, 신생아가 눈을 그렇게 오랫동안 뜨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기 온 지 2시간 됐는데 아기가 눈을 거의 감지 않았어요. 준우는 깜짝 놀라 인큐베이터로 다가갔다. 아기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작았고 피부는 다른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분홍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눈은 뜨여 있으며 다른 신생아들처럼 몽롱하거나 깜빡이지 않고 밝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우 박사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아기가 살짝 꿈틀거리더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준우는 이상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특이한 점은 없었고 아기가 아프다는 징후도 없었지만 무언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일한 오랜 세월 동안 준우는 수많은 출산을 목격했고 그 중에는 기적적인 순간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상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검은 눈이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특이한 의학적 징후는 없었지만 눈빛이 정상적인 신생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간호사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듯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님, 아기가 2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준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얼굴의 모든 작은 부분을 관찰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기의 몸은 여전히 정상이고 피부는 붉은색이며 호흡은 규칙적이고 심박수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의 눈빛에는 그의 척추를 오싹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생아에게서 이런 민첩함을 본 적이 없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기를 조금 더 살펴본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는 청진기를 가져다가 아기의 가슴에 살짝 대었다. 아기의 심장은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매우 뚜렷하고 강하게 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가볍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준우는 놀라서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 아기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는 숨을 헐떡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의사님, 들리시나요? 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안 돼요. 신생아는 답바라는 단어를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간호사에게 돌아섰다. 당신이 잘못 들은 게 맞나요? 간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주 작은 목소리를 아주 분명하게 들었어요. 아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침을 힘겹게 삼켰다. 그는 몸을 굽혀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입술이 닫혔고 그녀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차분했다. 아니, 저는 미쳤지 않아요. 그는 그 소리를 들었고 간호사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의사님,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주저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준우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 신생아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의학 역사상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간호사는 약간 멍하니 있더니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외부로 퍼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생아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언론, 미디어, 의료기관에서는 연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아이의 삶은 다시는 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준우는 깊은 불안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발각되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여전히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징징거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그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오한이 그의 척추를 따라 흘렀다. 그는 마치 혼잣말하듯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준우 박사는 중환자실을 나갔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 아기는 정상이 아니었지만 아무런 질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재빨리 걸으며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신생아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의학적 지식에 어긋납니다. 준우는 수천 건의 출산을 목격했고 미수가, 약한 아기,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우는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일부 아기는 조용하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우는 임산부 지연의 회복실 문 앞에서 천천히 멈췄다. 어린 소녀는 깨어났고 눈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처럼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준우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으며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어때요? 지은은 힘없이 웃었다. 좋아졌어요. 다만 조금 아프죠.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 아들은 괜찮아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니터링 중이지만 아기는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이상한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의사님, 그녀는 주저하며 마치 말을 이루려고 하듯 입술을 깨물었다. 준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마침내 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 대해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준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지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임신한 이후로 저는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저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선생님.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마치 추억에 잠긴 듯 흐릿한 눈으로 말을 이었다. 슬픔을 느낄 때가 있는데 갑자기 배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꿈꾸는 밤도 있는데 평범한 꿈과는 달라요.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는 걸 보지만 나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담요를 접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들었어요. 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아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도 아니고 아기의 옹알이 소리도 아니고 목소리였어요. 준우 박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님, 이게 정상인가요? 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사실, 그녀뿐만 아니라 그와 근무 중인 간호사도 의학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완벽하게 술 취하지 않았어요. 준우는 한밤중에 깨어나 병원의 조용한 공간, 인큐베이터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본다. 그러자 그는 작은 부름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방 안을 고요함으로 채웠다. 준우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불안한 감정이 가슴 속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지은을 안심시켰다. 당신의 몸은 방금 대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마취의 영향으로 인한 환각일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은은 마치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을 숨길 수 없었다. 준우는 일어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쉬세요.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할게요. 그는 방을 나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환각이 아니며 이 아이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우는 생각으로 뒤섞인 채로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근무 중이던 간호사와 지은이는 모두 아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환상일까요? 스트레스의 영향일까요? 준우는 부조리란 믿지 않지만 눈앞에서 점차 형성되는 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 아이는 뭔가 매우 다릅니다. 그는 이 일을 이상한 현상으로 여기고 잊힐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지금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 유명한 소아심리학자인 태연 박사뿐이다.
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태연아 씨. 시간 되시나요? 전화 저편에서 태연의 목소리는 자정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깨어 있었다. 저는 당직인데.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준우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와야 해. 난 특별한 케이스야. 아주 특별한 케이스야. 전화로는 얘기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좋아요. 30분만 주세요. 준우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긴장감이 온 몸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에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30분 후, 태연 의사가 준우의 진료실로 들어왔다. 태연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치료해온 차분한 사람이지만 준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번에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준우, 긴장한 것 같아. 뭐가 문제야? 태연이 물었습니다. 준우는 팔짱을 끼고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모든 걸 비밀로 해줘.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마. 태연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겠습니다. 준우는 임신부 지은이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수술까지, 특히 아기가 울지 않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던 순간까지 모든 사건을 회고한다. 그는 또한 아기의 이상한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아기가 잠을 자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눈을 뜬 채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두 번째로 소리를 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는 입을 열었다. 그게 진짜 목소리였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들었고, 심지어 아이의 엄마도 들었어요. 태연은 한참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준우야, 신생아는 아직 말을 못하잖아. 의학계에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 준우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알아요. 그게 제게 두통을 주는 이유예요. 태연은 팔짱을 끼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듯 날카로운 눈을 보였다. 어쩌면요, 태연이 망설였다. 어떤 신경학적 문제,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거겠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내가 한 신경학적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어. 아기 뇌에 문제가 있는 징후는 없어. 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신경 발달의 희귀한 사례일 수도 있어. 아니면 너와 모두가 정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준우는 친구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준우가 매우 꼼꼼하고 신중한 의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준우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마침내 태연이 일어섰다. 아기를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연을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갔을 때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방이었고 아기는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징징거리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태연은 아기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 아기를 자세히 관찰했다. 갑자기 아기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은 깜짝 놀랐다. 준우는 친구를 쳐다보며 태연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 반응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무엇이 보이니?
준우가 물었다. 태연은 침을 삼킨 채 여전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는 속삭였다. 준우, 어쩌면 우리는 의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건지도 몰라. 준우는 태연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의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엄격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태연이 그렇게 말하자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다. 훨씬 더 중요하죠. 준우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진실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본 어떤 출산과도 다른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 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 소녀를 관찰했습니다. 아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여전히 깊은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탄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마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알아요. 아기가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심박수도 안정적이고 호흡곤란의 징후도 없어요.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후에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아기가 우는 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울 필요가 없어서라는 거군요. 울 필요 없어요. 준우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몸을 떨었다.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울음은 생명의 첫 신호입니다. 태어나서 울지 않는 아기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두 의사는 모두 움직이지 않고 눈을 크게 뜬 채 이상하게도 깨어있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주 맑은 소리였습니다. 엄마 타는 눈을 크게 뜬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방 전체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우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탄에게로 돌아서서 친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손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탄, 인큐베이터, 내 말이 들리니? 준우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탄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나만 그런 소리 들은 건 아니겠지.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그때 야간 간호사도 아기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그 작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두 손을 입을 막고 속삭였다. 그 어린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으며 소리를 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는 간호사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목소리는 너무 진지해서 간호사는 놀랐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탄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탄은 침을 침껏 삼킨 채 여전히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준우의 척추에 오한이 흘렀다. 그는 많은 병리적 가설, 환각, 일종의 신경질환에 대해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는 실제로 말을 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준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관자놀이에 얹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탄이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밖으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언론이나 의학 연구자들이 알게 되면 그 아기와 그의 가족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탄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준우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찼다. 우리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야 합니다. 탄은 그를 응시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요. 무엇을 시도해요? 탄은 보육기 쪽으로 돌아서서 아기 소녀에게 가까이 몸을 숙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내 말이 들리니? 방 안은 조용했다. 준우는 너무 긴장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그 소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러자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이고 그녀의 작은 입술이 벌어지고 약하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었다. 준우는 목덜미의 털끝까지 곤두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탄은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피가 흘러내렸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전체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신생아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반응은 합니다. 소리가 약하더라도 단순한 단어일지라도 모두가 들었습니다. 준우 박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의학적 규칙이 무너졌습니다. 그 옆에는 태연 박사가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간호사가 뒤에 있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녀는 입을 가린 채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준우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걸 비밀로 해야 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은 놀랐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게 알려지면 그녀는 연구 대상이 될 거고 그녀의 가족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야간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당황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커다랗고 둥근 눈으로 그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징후가 있나요? 신생아가 주변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아기는 듣고, 아기는 이해합니다. 준우는 태연에게로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층적인 검사를 하고 싶은데 비밀리에 해야 해요. 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준우야, 우리는 한계를 정해야 해. 아기는 실험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준우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알아요. 당신은 과학이나 명예, 발견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녀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품고 있고, 당신이 그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3일 후, 준우는 일련의 비밀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는 아기의 반사작용을 검사하고, 뇌파 활동을 측정하고, 모든 발달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 아기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모든 발달 지표는 신생아의 안전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기형의 징후도 없고, 신경장애의 징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기가 계속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긴 문장은 아니고 항상 또렷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준우 박사나 엄마가 말할 때마다 아기의 작은 입술이 살짝 움직이고 열리고 가끔 단어나 의미심장한 소리가 나왔다. 마치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치 아기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 지은은 금세 회복하지만 점차 아이의 모습에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느 날 오후, 준우가 그녀를 보러 왔을 때 지은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우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준우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았다. 그냥 말하세요. 지은은 망설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의사님, 기적을 믿나요? 준우는 깜짝 놀랐다. 그 질문은 그가 환자로부터 들어본 어떤 질문과도 달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은은 아기를 팔에 품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준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 씨는 딸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딸이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준우가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선물인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인가? 퇴원날, 준우는 문 앞에 서서 아기를 품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차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의사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 지은은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숨겨져 있었다. 차가 천천히 떠나자 준우는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그저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준우는 그녀의 눈빛을 결코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잘 이해하는 듯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세부사항, 모든 순간의 깊은 의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삶의 가치, 사람 간의 연결, 연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감정과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 각자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스토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욱 의미 있고 깊고
삶에 가까운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자 귀중한 격려의 원천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